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수면과 휴식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체 리듬에 맞게 생활해요. 수면과 휴식의 필요성을 알아보아요.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해 보아요. 지니야, 어디 아프니? 아니요. 어제 시험 공부를 새벽 2시까지 했더니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어요. 늦게까지 공부했구나. 시험은 잘 봤니? 아니요. 그냥 잠이나 푹 잘 걸 그랬어요. 지인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지만 오히려 시험을 잘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어했어요. 여러분도 지니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해가 뜨면 잠에서 깨고 밤이 되면 다시 잠이 듭니다. 이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같은 생리적 현상이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루를 주기로 반복되는 생활 주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체 리듬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주기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루를 주기로 반복되는 리듬을 말해요. 잠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요. 잠을 충분히 잘 경우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식욕이 줄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발달해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우울한 기분이 줄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잠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탄수화물을 체내에 저장하고 대사가 느려져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낮아져 학습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요. 우울한 기분이 들며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해 봐야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햇빛, 목욕, 청색광이나 불빛, 야식 등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관리해야 된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일,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 알아보기 활동을 하면서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나의 수면 습관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는 평소에 몇 시에 잠을 들고 몇 시에 일어납니다. 여기다 먼저 적어 볼게요. 그리고 이 끝에 보니까 나의 평균 수면 시간은 몇 시간입니다. 적어 볼게요. 네,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구글 설문으로 미리 이걸 받아봤잖아요. 자,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건강한 생활 주기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선생님이 미리 이 설문을 했었죠. 우리 친구들은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랑 설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학년 친구들이 105명인데 응답이 63명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친구들 어디 간 거야? 42명. 선생님 슬퍼요. 이렇게 응답하면 다음부터는 다 열심히 응답해 주세요. 자, 그럼 평소에 우리 잠이 든 시각은 대략 언제인지 경북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봤더니 밤 11시에 잠든다고 응답한 친구들이 46% 가장 많았네요. 그 다음 23% 밤 10시. 이렇게 두 개가 가장 많죠. 대략 밤 10시에서 11시에 우리 금북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은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이제 12시, 12시에 자는 친구들도 있네요. 좀 늦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늦게 12시 넘어서 자는 친구들도 있고요. 반면 아주 일찍 9시에 잠드는 친구도 있었네요. 자, 두 번째 질문. 평소에 일어나는 시각은 그럼 대략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는 시간
첫 번째는 자는 시간을 물어봤죠?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는 시간 물어봤어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봤더니 44.4% 친구들이 아침 8시에 일어난다고 응답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에 많이들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가 등교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 그 다음으로 좋은 많은 수업을 시간이 위해 어떤 9시. 노력을 그래요. 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늦게 일어나요. 이 시간에 일어나면 평소 같으면 지각이에요, 지각. 그죠? 그 다음 많은 게 아침 7시. 오, 부지런한 친구들을 제법 그래도 한 20% 많네요. 그 다음 기타 의견을 보니까 아침 10시. 이 친구 너무 늦게 일어나는 것 같다. 그 다음 7시 이전에 일어난 친구도 있어요. 와우, 이 친구는 되게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아침 11시. 너무너무 늦게 일어나는데. 그래요.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들은 평균 잠을 몇 시간 자요?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나 돼요?를 물어봤죠. 가장 많이 응답한 친구들이 약 8시간에서 9시간 잔다고 응답을 했네요. 적절하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자, 그 다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잔대요. 라고 하는 친구들 30%. 요렇게 합친 친구들이 대략 한 70% 정도 되네요. 적당하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다 의견 볼게요. 9시간에서 10시간 자는 친구도 19% 있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자는데 그래요. 이렇게 많이 잠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친구. 그 다음 10시간에서 11시간. 이렇게 많이 자는 친구도 있었네요. 자, 아직까지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렇게 6시간 미만으로 적게 자는 친구는 없었고 12시간 이상 자는 친구도 아직까지는 없었네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 몸에 지금부터 잠을 잘 시간입니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질문. 매일 30분 이상 실외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밖에 많이 못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말고 작년에 아니면 그동안 내가 실외에서 밖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는지 작년에 한번 떠올리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틈틈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게 좋거든요. 자, 여기 질문에 예인 친구는 여기 가볼게요. 이렇게. 아니오인 친구는 여기로 가볼게요. 자, 예인 친구들은 수면의 길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오인 친구는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30분 이상 실외에서 햇볕을 받는 야외 활동은 쉽게 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30분 이상 우리가 밖에서 실외 활동을 안 하는 친구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30분 이상 햇빛을 받으면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인 친구 여기 따라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 이거네요. 잠을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예인 친구는 3번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아니오인 친구도 한번 읽어볼게요. 목욕은 긴장을 풀어주고 체온을 낮추며 쉽게 잠이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따뜻하게 목욕하는 거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근데 사실 요게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는 건 도와주는데요. 밤에 자기 전에 반신욕이란 거 알아요? 그렇게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물에 담그고 있으면 오히려 이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샤워해주는 것 정도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특히 그리고 여름 같을 때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 땀 많이 흘리고 찌뿌둥하고 그럴 때 샤워 한번 싹 하고 잠자리에 들면 시원하게 잠이 잘 들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들은 샤워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예인 친구 이제 3번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자기 30분 전에는 컴퓨터,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예로 가는 친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도 참 요새 같은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텔레비전을 이렇게 멀리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요게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요. 자, 그렇지 않은 친구는 어떤 어려움인지 한번 볼게요.
잠 자기 30분 전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에 대한 답은 짜잔! 요 위에 있어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푸른 빛, 블루라이트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블루, 파란색, 라이트, 빛. 이 파란색 빛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와요. 수면 호르몬이라고. 근데 걔가 못 나오도록 방해를 해요. 이 전자기기에 나와서 블루라이트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일까요? 이 블루라이트가요? 푸른빛이? 안 보여요. 전자기기에서 이런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만약에 잠자는 시간이 10시다. 그러면 9시 30분까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텔레비전 하고 30분부터는 안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밤 9시 이후에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이 시간 넘어서 우리 먹는 걸 뭐라고 부르죠? 야식. 그래, 늦은 밤에 먹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학원 늦게까지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음식을 자주 먹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자주 먹습니다인 친구들 예이니까 이제 수면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못 가요. 아니어야 이쪽으로 가거든요. 자주 먹는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잘 자려면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대요. 왜냐하면 음식을 막 먹으면 그 음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소화를 시켜야 될까요? 위에서 소화시켜야 돼요. 잠자는 시간에는 내가 자는 게 내 몸이 다 같이 자는 거예요. 내 몸의 소화기관도 잠을 자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소화기관은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 못 자요. 나는 자려고 누웠는데 소화기관한테는 음식 먹고 온 거 소화시키라고 일시키고 있어요. 소화기관은 계속 투덜거리면서 일을 하겠죠. 자기는 잠아서 나는 자꾸 일시켜.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푹 잠을 못 자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호르몬이 잠을 잘 못 자게 한 호르몬이 여기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에 음식을 자주 먹는 건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적어도 잠자기 한 3, 4시간 전, 3, 4시간보다 조금 더 전?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 저녁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로 그렇게 먹죠? 그렇게 먹는 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 이후에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야식을 먹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자주 매일매일 이렇게 먹는 습관을 가진 친구들은 잠을 잘 자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번은 아니어야지만 수면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 잠을 잘 때 불을 켜놓고 밝은 상태에서 잡니다. 자, 여기서 아니오로 가야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밝은 상태에서 자는 친구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예인 친구들은 위로 한번 가볼게요. 방을 어둡게 하고 침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태초 때부터 해가 떠오르면 잠에 깨서, 그때 시계도 없었잖아요.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해가 떨어지면 다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때부터 우리 몸에는 그렇게 유전자가, 기억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나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 늦잠 자다 그래도 눈 떠져요. 뭐 때문에? 햇빛 때문에 눈이 떠져요. 그럼 밤에는 내가 안 잘 거야 하고 버티지만 어두워지고 빛이 많이 줄어들면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더 잘 자려면 빛을 차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막 커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빛을 차단시키면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불을 켜놓았다거나 이렇게 수면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을 무서워해서 밤에 깜깜한 걸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을 켜놓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잠을 푹 자는 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잠을 자는 공간에는 시원하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불은 깜깜하게 이렇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길을 오면서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끝까지 딱 왔어요. 오, 이거 지금 뭐 이런 친구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오다가 샛길로 한 2번 빠졌어요. 이런 친구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쵸?
저는요, 계속 샛길로 빠져요. 이런 친구는 자기의 건강, 그 생활 습관을 한번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잠을 잘 자기와 수면의 길을 따라와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수면 습관을 한번 내 수면 습관을 점검을 해볼게요. 저기 활동 2,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아래쪽에 활동 2 있죠? 여기에 수면의 길을 통해 살펴본 방법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내용인데요. 매일 30분 이상 실외에서 운동이나 놀이를 합니다. 합니다인 친구는 잘합니다인 친구를 별 3개 색칠해주세요. 하긴 하는데 조금 잘 안 돼요. 2개 색칠하시면 되겠죠? 저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개 색칠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예 안 해요. 안 칠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5가지 항목.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합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매일은 안 하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3-4번 합니다.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3개 칠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질문.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기준 선생님이 30분 전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평균 잠자는 시간 여기다 적었던 평소에 자는 시각을 기준으로 30분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 난 자기 전까지 들고 있다. 그러면 너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밤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가급적 안 먹는 친구는 별 3개인 거고요. 자, 잠을 잘 때는 방을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시원하게,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친구 별 3개, 여기까지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 알아보기, 수면 점검하기까지 활동은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